안녕하세요. 라이언이에요. 오늘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발표를 합니다. Iteration with the Customer라는 소제목을 정했는데 Iteration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에 관련해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간략한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유심히 들어주면 좋을 키워드는 Product Centric, 즉 제품 중심적인 관점과 Process Centric, 과정 중심적인 관점 두 가지를 유심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Process Centric 방식이에요. 즉 프로세스 중심의 개발 과정을 따라요. 옛날에 제조업계에서 퀄리티 컨트롤은 프로덕트 센트릭이었어요. 상품 중심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기적으로 상품의 아웃풋을 테스트하였고 필요하면 공장에 수정할 부분을 요청함으로써 제품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약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는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동차를 부품별로 쪼개서 하나씩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그럼 자동차를 통으로 버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는 제조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세스 센트릭, 즉 과정 중심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같이 제품에 대한 아웃풋을 테스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과정 중에 있는 요소들을 측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해 나가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여건은 괜찮은지 지각은 하지 않는지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죠. 그리고 또 Cause and Effect 모델이라고 원인과 결과 모델을 사용해서 과정 중에 변경할 게 있으면 반영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통계치를 이용해서 변화에 대해서 정밀하게 추적해요. 통계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러한 레거시를 상속했어요. 통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로세스 센트릭, 과정 중심적인 방법론을 택하기도 하였죠. 여기서 과정이란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뜻해요. 여기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예산에 맞게 결함 없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말해요. 개발 과정에는 플래닝, 계획, execution, 실행, measurement, 검증 3단계가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실행하죠.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 검증을 해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가고 있나 알 수 있고 우리가 25%를 했는지 아니면 10%를 더 해야 하는지 우리는 서비스를 검증하기도 하지만 과정을 계속 검증해요. 예시로는 버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능이 클라이언트한테 적합한지 모든 것을 계속 검증해 나가죠. 문제가 생기면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어 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통계 베이스의 과정 제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날에 20분 잡아놨던 데일리 미팅이 있었는데 분이 소요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데일리 미팅을 10분 정도로 잡겠죠?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과정에 수정을 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수정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번에 발표할 많은 리소스를 Head for Software Development라는 책에서 발췌해왔어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자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파고들어 볼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iteration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iteration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테코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데모데이에 따라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이런 식으로 나눴죠. 이런 스프린트들이 하나의 iteration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퀴즈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 나갑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이터레이션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1번 코드를 빨리 쓸 수 있다. 2번 테스트를 빈번하게 돌려 버그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3번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 바로 적응할 수 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애자일의 전부는 어댑테이션, 즉 적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애자일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더 느려요. 메저링과 딜리버링을 더 많이 하는데 시간적으로 훨씬 더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점차 빨라지는 것이
애자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니즈를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이죠. 2번이 틀린 이유는 테스트를 더 자주 돌린다고 버그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는 않고 버그를 빨리 찾음으로써 오히려 버그를 덜 찾게 되겠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계획을 통해서 주도해 나갔던 과거의 방법론과는 다르게 앞을 예측하며 개발을 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더하고 수정하여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어댑티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프로덕트를 자주 릴리즈하면 좋을까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소비자와 오히려 자주 소통해서 릴리즈를 적게 하는 것, 어댑티브하게 그때그때 요구를 받아들여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애자일법이에요. 일단 요 그림에서 애자일은 저 동그란 사이클, 워터폴은 저기 계단 같은 폭포,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자일과 워터폴을 살펴보기 앞서서 소비자와 어떤 것들을 함께 정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요구사항 또는 기능에 대한 리스트를 함께 작성할 테고 예산과 데드라인도 정할 거예요. 여기서 잠시 아이런 트라이앵글을 보고 갈게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빠르고 좋으면서 싸게 이렇게 세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속도와 비용을 택한다면 퀄리티는 떨어질 거고 속도와 퀄리티를 택한다면 비용은 늘어날 거고요. 비용과 퀄리티를 택한다면 속도는 느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앞의 슬라이드처럼 잘 짰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이 빅뱅 모델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처음 커스터머 대화를 하고 커스터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일하러 가. 2년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지. 2년 뒤에 목표했던 것과는 다른 엉뚱한 제품이 탄생했어요. 소비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첫 대화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원하는 것이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만났죠. 후후. 이게 뭐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요. 1년 더 드릴게요. 다시 좀 해주세요. 하지만 개발자가 상상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저기 별 동그라미 있는 정도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살짝의 피드백을 받아서 목표한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그림을 원했어요. 하지만 빅뱅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이 그림도 아까 말한 책에서 발췌해온 그림인데 애자일한 방법론을 적용시킨 개발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사이클들이 각각의 이터레이션이고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직선으로 목표치를 향해 가는 건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림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처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능에 맞춰서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빠르게 데모를 만들어서 생각을 물어보죠. 소비자는 기능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이터레이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면 돼요. 또 개발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터레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목표한 패스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게 되죠. 어쩔 때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가지면 결국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데이, 돈을 받는 날이에요. 여기서 이터레이션이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주 체크하는 거예요. 개발자는 항상 개발의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책에서는 빅뱅 방법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오랜 기간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디자인을 하고 오랜 기간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하죠. 이러한 빅뱅 방식에서는 measurement point, 즉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순간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체크할까요? 엄청 긴 글로 된 요구사항만 보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그게 변동될 일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엄청 추상적일 것 같은데 코드는 뭐 테스트를 작성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벌써 예상했던 기간의 4분의 3 이상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메저먼트 포인트는 마지막 한 군데 이미 모든 돈을 다 썼고 시간은 끝났고 원하는 제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미니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자라고 말을 해요. 즉, 애자일 방식, 이터레이션 방식에서는 기능에 대한 계속된 measurement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능 검증이 아닌 5번의 기능 검증을 이 그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부터 계속 제가 measurement 포인트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measure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개발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는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촉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되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 요소들이 분명 보일 거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측정해야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리스크 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수반돼요. 업사이드 리스크랑 다운사이드 리스크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업사이드 리스크는 상방향 리스크라고 불리며 긍정적인 결과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하방향 리스크라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의 불확실성을 나타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최대화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이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여기 Head First Software Development 책에서는 소비자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소비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겠죠? 소비자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을 다른 걸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생겼거나, 뭐 법이 바뀌었거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만들고자 하는 게 아직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왜 어댑티브하게 그때그때 요구를 받아들여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방법, 즉 애자일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